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강만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된 건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야 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던데 그 사용하는 법도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이 60이 넘어서 약 한 35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 좀 늦게나마 어려서부터의 꿈이었던 화가 길을 새롭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를 가능하면 잘 표현해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제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화나 정물화 이런 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지금은 주로 풍경화를 그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동영상은 최근에 저희 집 주위를 좀 산책하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주위를 밝혀가는 그 햇빛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 두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화폭에 한번 담아 보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동영상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동영상 자체를 편집하는 게 저한테는 무척이나 어렵더군요. 카메라의 각도를 잡으면서 그리려다 보니까 자세도 많이 흐트러지고 또 팔도 좀 부자연스러워져서 작품이 제대로 잘 구현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가 거듭할수록 이런 어색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들은 차차 나아지고 또 개선시켜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유화를 그리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처음이라서 그게 썩 잘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차후의 작업에 반영도 해가고 성의껏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캔버스를 새로 사셔가지고 그 위에 이제 물감을 얹는 그림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자체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밑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칠 또는 밑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는 시중에서 파는 제소를 사용하는 것이고 밑칠은 아크릴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유화 물감이라고 하더라도 그 캔버스 전반적으로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 즉 하얀색보다는 좀 명도가 있는 옅은 브라운 색깔이라든가 옅은 옐로우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옅은 핑크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로 색을 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중에서 구입한 캔버스는 흰색 제소 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소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질 않고 울퉁불퉁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감 작업을 그림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울퉁불퉁한 표면이 좀 고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칠을 해야만
그 울퉁불퉁한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물감 작업을 하기에 상당히 편하고 또 소프트하고 또 그 그림 작업이 더 품질이 좋아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얀 색상의 작업을 할 때는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특히 야외 작업을 할 때는 더 심합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입한 새하얀 색상의 캔버스에는 밑칠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물감의 종류, 즉 팔레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방에서 판매하는 물감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브랜드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초보자들은 아마 무슨 브랜드를 어떤 물감부터 사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물감을 고르실 때 알고 계셔야 될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능한 한 적은 수의 기본 삼원색에 해당되는 물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많이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삼원색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작게 해서 최소한의 개수로 삼원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팔레트에서 그걸 혼합을 해서 섞어서 색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팔레트 안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혼합을 해서 사용해야만 그 화폭에서 구현되는 색깔들이 서로 융화가 잘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색깔들이 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서로 색깔들이 동떨어진 어색함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합해서 낼 수 없는 색깔들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감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는 아마도 작품을 많이 그려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시고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어떤 작품이든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물감은 항상 화면에 표시된 대로 같은 물감들을 같은 순서로 배열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감의 브랜드는 각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지만은 제가 광고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레트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티타늄 화이트 가장 중요한 물감이고 많이 쓰이는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볼 때 다른 물감에 비해서는 화이트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컬러의 value, 즉 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value를 높이기 위해서는, 즉 밝게 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네이플스 옐로우라고 해서 옐로우하고는 좀 틀린 다른 물감인데, 이 물감은 주로 햇빛이 닿는 부분에 표현하기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물감입니다. 사용하면서 점차로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옐로우인데, 옐로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차가운 느낌을 내주는 레몬 옐로우, 또 좀 따뜻한,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미디움 옐로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갖추어 가지고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옐로우하고 레드하고 그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이제 캐드미움이 들어가는 캐드미움 옐로우, 캐드미움 레드, 캐드미움 그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색감은 좋지만 좀 유해성, 인체 유해성이 좀 높고 또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그리 높지 않고 인체 유익성이 그거보다는 좀 적은 그런 대체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물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옐로우인 경우에는 캐드미움 옐로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좀 낮고 가격도 좋은 것들이 이제 소위 한사 옐로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그에 대체되는 좋은 옐로우가 많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색깔은 레드인데 레드는 옐로우와 마찬가지로 캐드미움 레드가 색감은 좋지만 값이 좀 비싸고 그래서 대체되는 레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나 레드도 있고 버밀리언도 있고 마젠타도 있고 또 스칼렛 레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컬러는 테라로사 또는 베니치안 레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좀 짙은 브라운 계통의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오커인데 옐로우 오커는 보통 옐로우보다는 조금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색인데 참으로 오묘한 색깔입니다. 이 색은 통상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 푸르른 그린, 나무나 풀 같은 그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옐로우 오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통상 시중에서 파는 그린은 그 색깔이 보통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색깔을 죽일 필요도 있고 또 그 자체로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린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색 컬러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옐로우 오커를 좀 혼합해서 믹스해서 쓰면은 자연에서 보이는 그린을 잘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린이지요. 그린은 비리디안이라든가 셉 그린이라든가 옥사이드 그린이라든가 역시 캐드미움 그린도 있습니다만은 가격 면에서 보면은 비리디안하고 옥사이드 그린 또 캐드미움 그린이 좀 다소 높은 편이고 셉 그린 이런 것은 또 프탈로 그린이라는 것도 상당히 강렬한 그린이지만 가격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컬러의 성격이나 또는 가격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는 알리자린 크림슨으로서 붉은 빛도 나면서 푸른 빛도 같이 나는 그러니까 바이올렛에 가까운 어떤 컬러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컬러로서 어두운 색을 만들 때 붉은 색조의 어두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알리자린 크림슨이라는 색깔을 활용하게 되고 또 핑크를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하고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그 기본 색깔이 알리자린 크림슨입니다. 다음에는 블루인데 블루 중에 가장 중요한 색깔인 울트라마린 블루 또는 프렌치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팔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 중에는 울트라마린 블루로 좀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룰리안 블루라든가 코발트 블루라든가 또는 그린이 약간 함유되어 있는 망가니즈 블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버라는 컬러인데, 엄버에는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엄버가 있는데, 번트 엄버가 있고 로 엄버가 있고 또 그린 엄버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번트 엄버를 자주 씁니다만은 나무와 풀 색깔, 그린이 많이 있는 쪽에 어두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로 엄버나 그린 엄버를 쓰기도 합니다. 네, 이상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물감 팔레트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작품을 그리는 단계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확정을 한 다음에 캔버스는 어느 배율의 어느 크기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사진을 축소 또는 크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작품의 구성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계획해야만 됩니다. 프로 화가라면은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직접 캔버스에 붓으로 옮겨서 구성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작은 스케치북에 마음속에 그려놓은 작품의 구성을 대략 스케치해서 가장 중요한 소위 밸류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밸류 스터디는 색을 고려치 않고 우선은 밸류, 즉 그 명도, 즉 각 부분별로 구역별로 밝고 어두운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화면에 구현해 보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제 미치를 한 캔버스 위에 마음속으로 그려본 구성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윤곽을 정하고 각 부분의 상대적인 어둡기, 밝기를 구현해보는 밸류 스터디를 시연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위에 실질적인 컬러를 입혀가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라서 화면의 각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개선된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영상 제작 시에는 작품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성에까지 전 과정을 실제로 소요된 시간대로 다 보여드리려면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높여서 적절한 시간 한 30-40분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편집을 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이미 이제 밸류 스터디가 끝난 이후에 하늘 부분 또부터 시작을 해서 컬러를 입혀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빨라서 빠르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컬러를 어디에 얼만큼을 섞어서 어떤 컬러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은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를 해서 우선 의문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처하고 이메일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value study를 할 때에 좀 부족하게 표현이 되었던 부분, 즉 어둡고 밝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밝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어둡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그 밸류가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수정해 가면서 작품을 그려나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이 필요한데 저는 검은색을 튜브로 되어 있는 검은색, 즉 아이보리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은색을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을 섞어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검은색을 만드는 방법은 주로 저는 그 울트라마린 블루에 번트 엄버, 이 두 가지를 대충 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놓게 되면은 상당한 검은색, 아이보리 블랙하고 거의 유사한 블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에 따라서는 울트라마린 블루를 좀 더 많이 쓰면은 전체적으로 블루빛이 나는, 블루의 색조가 나는 검은색이 되고, 또 번텀버를 좀 더 많이 쓰시면 좀 짙은 고동색, 짙은 흑색에 해당되는 그런 검은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멀리 있는 경치에는 에어로다이나믹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내 눈과 그 경치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즉 먼 경치일수록 공기의 층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공기의 층이 많아져서 컬러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즉 어떤 방면으로 흐려지는가 하면 블루 컬러라든가 아니면 그레이 컬러, 또 옅은 미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컬러들의 경향을 띠는 색깔로 옅어지게 됩니다. 이 옅어진다고 하는 말은 강렬해진다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멀리 있는 경치일수록 그 강도가, 색의 강도가 옅어집니다. 그 satur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desaturation 된다는 얘기죠. 즉 블루 또는 그레이 또는 핑크 또는 이런 아주 옅은 색깔이 가미된 그런 컬러들로서 구성이 되고, 그 밸류의 차이도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둡고 밝은 그 부분의 상대적인 차이가 먼 경치일수록 줄어듭니다. 그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은 어두우면은 굉장히 어둡고 밝은 것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그 밸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밸류 차이, 그 어둡고 밝은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시려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작품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왼쪽의 나무와 나무를 표현할 때 그 나무 중에 가장 어둡게 보이는 부분하고 가장 밝게 보이는 햇빛이 닿는 부분하고의 그 명도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멀리에 있는 데 보이는 그 먼 산이라든가 멀리에 있는 숲 또는 조그만 빌딩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상당히 블루한 컬러가 많이 섞여 있고 그레이한 컬러가 섞여 있고 또는 약간 레드 붉은 기운이 도는 컬러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둡고 밝은 부분에서의 그 명도 차이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여야만 원근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원근을 구분하는 척도가 바로 그러한 명도 차이를 두면서 색을 혼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작품에서의 그 원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 그 나무를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부분의 특징은 멀리에 있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멀리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품의 화폭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가까이에 있다 또는 멀리 있다 하는 원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필요하다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라든가 또 조그마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하면 원근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까이에 있는 물건, 대상일수록
saturation, 그 컬러의 포화도, 색의 포화도가 saturation이 더 강렬하게 됩니다. 즉 가까이에 있는 물질 나뭇잎일수록 푸른 초록색은 더 강렬한 초록색으로, 멀리 있는 것은 강렬함이 죽어진 초록색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두어야만 원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보이질 않게 편집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봇대 같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얇으면서도 똑바로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손을 의지해서 작업을 하면 상당히 똑바른 작업을, 똑바른 물체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과정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품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또 동영상 자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다음 회부터는 좀 더 내실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동영상 유튜브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애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